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자,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정은이가 또 눌렀습니다. 자, 오늘 지금 새벽 합참 발표에 따르면요,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저번이죠. 저번 7월 13일 정은이가 이번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고체 ICBM. 그런데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은이가 지금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민주당은 뭘 하고 있냐면,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정전 70주년을 맞이한다라며, 종전선언을 상기한다라며 결의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채택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은이가 단거리 미사일 버튼을 연이어 일주일 사이에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도 종전선언 타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왜 정권 교체를 했어야 됐는지, 우리가 왜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민주당과 달리 윤석열 정부 확실히 안보 정상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 무엇을 했느냐? 한미 첫 핵협의그룹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NCG 핵협의그룹 회의를 어제 처음 가졌는데요. 어제 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항으로 입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입항한 게 아니고요, 무려 핵미사일을 20개나 싣고 42년 만에 부산항에 기항을 한 것입니다. 야, 이러니까 정은이가 난리가 났죠. 제가 볼 때 오늘 정은이가 버튼을 덜덜덜덜 떨면서 누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 어제 한미가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냈느냐? 북한 어떤 핵 공격도 정권 종말로 귀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은이 버튼 잘못 누르면은 종말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 함부로 잘못 누르지 말라라고 어제 한미가 함께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위력이냐? 이 정도 위력이라는 겁니다. 자, 어제 들어온 미국의 핵 잠수함 히로시마 1600발 위력의 미사일을 싣고 어제 들어온 겁니다. 와, 시청자 여러분, 1600발입니다. 1600발. 자, 이거 쏘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서 북한이 지워버릴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워버릴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정은이는, 북한은 조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이끌어낸 것이다. 이게 바로 진짜 안보 정상화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놨었던 한미동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놨었던 그 안보를 확실히 정상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기승전 종전선언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왜 총선을 이겨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국회를 확실히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집중호우와 관련된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놓은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 집중호우, 특히 이 집중호우를 대응하는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 집중호우의 지금 원인이 뭘로 꼽히고 있습니까? 바로 4대 강보 해체, 태양광 산사태로 지금 원인이 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놨었던 이 재난 시스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하나하나 정상화를 밟아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어제 오후 11시 기준으로 중대본 발표를 보니까요, 폭우 피해 집계, 사망자 44명, 실종 6명입니다.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기서 가장 희생자가 많이 났습니다. 버스 탑승객. 무려 14명 중에서 9명이 버스 탑승객이에요. 그러니까 오송 참사 희생자 중 14명 중 9명이 버스를 탑승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야,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규 여러분. 만약에 이 버스를 탑승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아가서 그 오송 지하차도가 통제되었다라면 구할 수 있었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저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24차례 지하차도 위험 경고에도 시장도 지사도 참사 직전까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시장도 있잖아요. 지사도 있잖아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참사 직전까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럴 거면 지자체가 왜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대통령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저는 이거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24차례나 위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직전까지도 시장, 지사 그 누구 하나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시스템의 부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 대응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충 이것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 좌파들에게. 지금 이러한 집중호우 피해, 이거 우리 한두 번 겪은 일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이런 일 없었어요? 똑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왜 이러한 시스템 개선 안 했습니까? 시스템 개선했어야죠. 근데 5년 동안 본인들은 시스템 개선 안 해놓고 왜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정부 탓하고 윤석열 대통령 탓하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반드시 이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제가 이 소식 듣고 야,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자, 무슨 소식이냐면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분명히 3차례 경고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송 지하차도를 통제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통제를 안 한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청주시가 침수 9분 뒤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에다가 그 지하차도로 가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친구 여러분? 이미 지하차도가 침수가 됐어요. 침수가 된 9분 뒤에도 청주시가 버스 회사에다가 그 지하차도로 이동하세요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는 그냥 사고 현장으로 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자, 실제 보십시오. 실제 도로 침수가 시작된 시간이 8시 30분이고 지하차도 침수가 시작된 시간이 8시 40분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버스 회사에다가 카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8시 49분에 궁평 사고가 벌어진 궁평 2 지하차도도 포함된 도로로 우회 운행을 하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죠. 그 누구 한 명이라도 사고가 일어난 궁평 2 지하차도로 갔었다라면, 현장에 나갔더라면 이런 문자 보냈겠어요? 이런 카톡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회사는 저 청주시의 카톡만 내용만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버스가 글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14명 중에 9분이 버스 탑승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요. 네? 심지어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청주시에 통보가 들어왔어요. 소방당국으로부터. 오전 8시 3분 제방뚝이 무너져서 미호강이 범람하고 있다고 청주시 당직실에 분명히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청주시는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관련 공무원들은 저는 분명한 사법 처리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완전한 시스템 부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굳이 저 오송 지하차도로 갈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오송 지하차도가 아니라 다른 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 자,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원래 노선이 있고 우회 노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노선대로 가도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이 지하차도로 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 궁평 이 지하차도로 가라고 청주시가 카톡을 보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장을 안 나가니까. 현장을. 재난 시스템이 개판 5분 전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청주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북 도청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차례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제를 했어야 돼요. 어디서? 충북 도청에서요. 왜냐? 지하도 통제 기준에 이미 부합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오송 지하차도 침수가 발생하기 전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통 통제 기준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를 막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매뉴얼 왜 만들었어요? 이럴 거면은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교통 통제 기준 왜 만들었습니까? 만들어도 안 했던 거예요. 없어서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만들어 놓고 안 한 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충북도청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도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충북도청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오송 지하차도 이걸 두고 지금까지 침수 위험이 없음이라고 평가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실제 평가 조사를 보시면요. 0점입니다. 침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서 0점을 배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대처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일하게 조치를 취했는지, 얼마나 안일하게 관리를 해왔는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정말 지자체를 믿고 우리가 안전하게, 네, 정말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지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이라 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무엇보다 문제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오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에도 큰 문제가 있어요. 경찰에도. 자, 실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꼭 집어가지고 공무원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왜 경찰들을 콕 집어 지적을 했습니까? 분명히 신고가 들어갔어요. 최소 4차례 신고가 지금 들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조사를 거듭해 보면은 2자릿수 신고까지 들어갔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차례, 20차례 신고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뭡니까?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어디로 갔다고요? 엉뚱한 곳으로 갔다고요. 엉뚱한 곳. 네, 제가 어제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경찰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고 지역이 아닌 반대편 지역으로 지금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사고 지역이 아니라 반대편 지역으로 가면 뭐예요?
엉뚱한 곳으로 지금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통제를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경찰이 출동을 해놓고 오히려 경찰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두고 경찰이 아닌 신고자 탓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왜? 자기들이 엉뚱한 곳에 가놓고선요, 오히려 신고자가 잘못 신고한 것처럼 신고자 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콕 집어가지고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던 겁니다. 네? 질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신고자가 경찰한테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그 녹취록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녹취록을 들어보고 누가 잘못 신고를 했는지, 누가 잘못 들었는지 한번 직접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 MBN이 이 신고자의 신고를 직접 방송을 했습니다. 한번 녹취록 직접 들어보십시오. 녹취록 듣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류천 있는 데인데요. 국도 36호선. 거기에 제방이 물이 넘치기 시작했거든요. 15일 오전 7시 56분 미호천 강물이 제방을 넘고 있다는 급박한 신고가 112로 들어옵니다. 수학이 넘어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건설하고 있는 미호천 교량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 공사 차량이 다닐 수 있게 제방 일부를 허물었다가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7월 7일 1m 이상 보강 공사를 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아침 일찍 미호천을 찾은 터였습니다.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감리단장은 7시 4분 112에 미호강이 곧 범람할 것 같다는 신고를 처음 합니다. 그리고 52분 뒤 범람이 시작되자 또다시 112에 신고를 합니다. 미호천교 있는데요. 아까 신고 주신 거예요? 36번 국도 아래를 가로지르는 궁평 2 지하차도가 잠길 수 있다는 직감을 하고 차량 통제가 필요한 장소까지 정확히 얘기합니다. 궁평 교차로 그쪽하고 궁평 지하차도도 물에 잠길 수 있어가지고 차량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평 1인지 2인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36번 국도와 미호천교를 언급한 걸 감안하면 궁평 2 지하차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자 재차 묻고 감리단장은 궁평 지하차도임을 여러 번 말합니다. 궁평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거든요. 궁평 지하차도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제서야 경찰도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인 답변을 줍니다. 궁평 지하차도도 하단 통제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다고까지 한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1분. 마지막 신고가 있은 지 1시간 5분, 지하차도가 6만 톤의 물에 잠긴 지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송파출소에서 궁평 2 지하차도까지 고작 차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감리단장이 경고한 7시 4분 그리고 7시 56분에 곧바로 차량 통제가 이루어졌더라면 대형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차량 통제를 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라면 최소한 양쪽 다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양쪽 다 가면 안 돼요? 굳이 1 지하차도만 갔어야 되는 겁니까? 2 지하차도 양쪽 다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네, 오송파출소에서 궁평 2 지하차도까지 자동차로 고작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그 5분밖에 안 걸리는 지역을 한 번이라도 더 갔다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안 간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콕 찝고 가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정말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이번 기회에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장마인 거 매년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비가 내릴 때마다
무서움에 떨면서 살아야 돼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뭐 해야 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전 이것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자, 바로 제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실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미호천이 범람을 하면서 지하차도 옆에 제방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폭포수처럼 하천물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제방을 만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행복청입니다. 그런데 이 미호천 제방을 행복청이 허가 없이 헐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오전 방송에도 이거 사진 하나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자, 보시면은 원래 기존에는 제방이 저렇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방이 저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임시 제방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임시 제방을 똑바로나 만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임시 제방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기존 제방보다도 낮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기존 제방보다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제방에도, 특히 임시 제방에도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있대요, 시청자 여러분. 자, 보시면요. 알고 보니까 행복청 임시 제방 기준보다 78cm나 낮게 쌓았다라는 겁니다. 기준보다도 낮게 임시 제방을 쌓았던 거예요.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자, 실제 제방을 어느 정도 쌓아야 되냐면요. 30.52m로 제방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청은 임시 제방을 29.74m로 제방을 쌓아 놓은 거예요. 무려 78cm나 모자라게 제방을 쌓아 놓은 겁니다. 이거 문제 심각한 거죠. 네? 제방을 쌓으려면 똑바로나 쌓던가 제방을 78cm나 모자라게 쌓아 놓은 겁니다.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폭이에요. 자, 원래 제방을 어느 정도 폭으로 쌓아야 되냐면 기준이 6m로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3분의 1 수준으로 쌓아 놓은 거예요. 3m밖에 안 쌓아 놓은 겁니다. 원래는 6m 폭으로 제방을 쌓아야 되는데 3분의 1 기준으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임시 제방을 쌓아 놓은 겁니다. 이러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이러니. 자, 이건 엄연한 위반이죠, 시청자 여러분.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 행복청과 관련돼서도 저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냥 시스템적으로 뭡니까? 너무 망가져 있고 지키지도 않았고 아주 그냥 안전 불감증이 터져 나온 이번에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의 가족의 일이고요. 누군가의 친구의 일이고요. 누군가의 연인의 일인 겁니다. 언제라도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목소리를 내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스템을 개방을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르텔 보조금 모두 없애 수해복구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었다면,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뭐 했을까요? 100% 추경했을 거예요. 100%. 네. 그러니까 또 얻는 돈 빚내가지고 또 수해복구라고 해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엔 어떻다라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돈, 그 중에서도 불법적이거나 쓰이지 않아도 되는 돈, 그 카르텔 보조금을 모두 없애서 수해복구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어떤 거 했습니까? 첫 번째, 노조지원금. 네? 민노총, 한노총, 이 노조지원금을 대폭 삭감했고, 더 나아가 좌파 시민단체, 이와 관련돼서도 보조금, 이것도 줄였고, 무엇보다도 태양광 비리, 이와 관련돼서도 681억 환수 조치까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카르텔 보조금들을 모두 없애서 이번 기회에 수해복구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너무 멋진 말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야, 이거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민주당과는 다르다.
확실히 문재인 정권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포퓰리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나랏돈 곳간 털어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국민 세금이 쓰여야 될 곳에 쓰겠다라는 저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발언 한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방송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기고 어제는 중대본 점검회의 직후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했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을 논의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어제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을 봤습니다. 2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쉴 새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산 전체가 빗물을 머금다가 한계에 이르자 산의 상단 부분에 토사가 붕괴되면서 수백 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킬로 떨어진 마을로 쓸러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약 4km 내지 5km 떨어진 마을로 굴러 내려온 바위들 중에는 수백 톤에 달하는 엄청난 것들이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정말 수마의 위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습니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습니다.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틀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인도에서는 45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가 났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캐나다 동부는 역대급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평년 장마철 강수량의 145%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호우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도 국민안전, 둘째도 국민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십시오.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에 힘주어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 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모두 전면 폐지하고 그 모든 보조금을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발언, 네,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자, 무엇보다 저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수해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뉴스 보도를 보고 참모진들한테 보고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진심어리구나, 공감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누구처럼 이렇게 의자 올라가서 물구경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는 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현장에 갔는지 제가 이것도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시청자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해, 이 집중호우 피해 현장 가는 모습, 이것도 영상으로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쳤다. 여기 나무를 보시면은 우리 나무 구간까지 거의 전부 때한 3분의 2까지 자, 보시면 왜 나라가 있는지, 왜 국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가지고 이 집중호우 피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도와서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기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